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6년 5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연휴 동안 그 드와캐시의 새 에피소드 공부를 했는데요. 드와캐시가 포맷을 바꿨어요. 갑자기 칠판을 가지고 와서 판서를 하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포맷을 새로 했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쵸. 저희가 4월 이제 30일이었죠. 맞아요. 이제 음, 저희가 한 3일 동안 이걸 공부를 음, 했는데 지금까지는 항상 트레이닝이 어떻다, 그다음 음. 모델 크기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 클로드 코드도 그렇고 코덱스도 그렇고 인퍼런스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코드를 돌리면 컨텍스트 정말 길게 넣어야 되고 음, 그리고 그 긴 컨텍스트도 끊임없이 바뀌고 그러는 워크로드도 많아지고 또 그 사이에 저희 이 리즈닝 토큰도 굉장히 많이 걸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GPT 5.5에 X 하이를 걸고 거기에 음, 이제 코드 넣고 이러면서 막 작업들을 진행하는데 그 워크로드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의 어떤 추론 인프라스트럭처. 저희가 한참 모델 얘기하면서 트레이닝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음, 이제는 트레이닝보다 추론이 훨씬 중요해진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 추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 요번 도하캐시 에피소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이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재밌을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 한번 좀 풀어나가는 그런 에피소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네. 저희 예. 지난주에 딥식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음, 딥식이 페이퍼 가장 1장에서 내놨던 음, 내용이 사실 이거지 않습니까? 이 그쵸.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사실 이 논문의 안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에 있는 게 컴퓨테이션에 대한 내용이고 음, 아래에 있는 게 메모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음, 요거 그냥 요약하면 토큰 포지션이 K니까 이제 음, 0에서부터 100만까지를 나타내는 건데 예. 요새 100만 토큰의 컨텍스트 랭스를 프론티어 음, 랩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쵸. 사실 100만은 굉장히 비싼 그런 서빙이거든요. 음, 그래서 대부분 현실적으로 뭐 20만 이 정도에서 이 예. 티어가 나눠져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음, 티어가 왜 나눠져 있는지도 저도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딥식이 예. 컴퓨테이션과 메모리 사용에 있어서도 컨텍스트가 커지더라도 매우 이걸 음, 효율화했다. 음, 컴퓨테이션은 3분의 1, 메모리는 10분의 1로 줄였는데 음, 이게 도대체 이 에이전트 세상, 음, 에이전틱 어떤 이어러라고 그러죠. 에이전트 음,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어떠한 만큼의 큰 의미가 있는지 그쵸. 오늘 에피소드를 한번 따라오고 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죠? 음, 네, GPU란 게 있고 예. GPU란 게 있어야 모델이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음, 젠슨 황이 항상 이 행사에 나와가지고 하드웨어 다 보여주는데 막 들고 다니면서 보여줬죠. 그렇죠. 네. GPU 칩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칩이 있으면 옆에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 연산 유닛이 얼마나 늘어났고, 음, 뭐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얘기를 하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예. 대한민국이 요새 한참 수혜를 보고 있는 HBM. HBM. 예. 예, HBM이 옆에 붙어 있고, 걔들이 묶여가지고 또 CPU랑 묶이고, 하나의 음, 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GPU 간 통신, 그 음, 다음에 렉 간 통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는데, 예. 저희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쵸. 네, 오늘 그 양이 많기도 내용들에 하고요. 대해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의 결론을 먼저 좀 깔고 가면 이 NVL72 음, GPU 간 통신이 예전에는 기존에는 8개까지만 됐는데 지금은 72개가 됐고 예. 그리고 개별 GPU의 용량도 사실 일론 머스크가 막 콜로서스에 깔았던 H100이나 H200만 하더라도 GPU당 메모리가 80기가 뭐 100기가 정도에 음, 불과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작년부터 올해 막 출하되고 있는 음, GB200이나 GB300은 메모리가 192에 막 288기가짜리도 80, 있고 그쵸, 이러거든요. 그쵸. 예.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막 72개가 한 렉에서 하나로 다 연결돼 있고 그럼 얼마예요? 도대체 20테라바이트 정도 되나요? 거의? 20테라바이트 정도 되죠. 음, 사실 그런 것들이 함의하는 바가 다 있고 지금 그쵸. 최신의 어떤 최신 모델들은 이 맞아요. 하드웨어의 구조를 정말 잘 이용하고 음, 있고 거기에 의해서 모델의 아키텍처도 형성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관련이 있는데 그렇죠. 요즘 만나는 모델이 왜
확 4.5, 4.6쯤부터 달라졌는가가 설명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출시 시기 그리고 보면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GPT 3.5가 2022년 10월에 나왔는데, 그다음에 GPT 4.5가 1년 반에서 2년 예. 가까이 후에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GPT 4.0이 한참 동안 플레이를 했었고, 그게 3년, GPT 23년 4.0이 3월이었죠. 그렇죠. 한 1.8 트릴리언 정도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추정컨대. 추정컨대, 그렇죠. 네. 그리고 오퍼스 4.5나 뭐 4.6 이런 것도 음, 저희 스윅스가 얘기하길 그냥 도는 소문에 누구도 컨펌은 안 음, 해주지만 음, 맥시멈 1에서 2 트릴리언 모델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갑자기 나오고 있는 모델들은 막 5 트릴리언 모델에 네, 10 트릴리언 모델 뭐 이런 모델 음, 사이즈 갑자기 빵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빗소스가 텐틀 10T고, 그 네. 다음에 5T 정도가 지금 서빙되어 있을 거다라는 이제 추측들이 많죠. 네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왜 지금 갑자기 일어나고 있나? 음, 이게 갑자기 반복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이유가 있다. 있다. 예,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드와케시와 라이너 홉이라는 예, 그 구글 하드웨어 출신의 어떤 창업자분이 나와서 예, TPU 하던 분이더라고요. 예, 이 칠판의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그래서 오늘 그 칠판의 판서 내용을 몇 개를 따라가며 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현대의 이 LLM 서빙 아키텍처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들은 네,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장황한 이야기를 한번 저희도 따라가 예,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에피소드의 내용은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뭐 클로드 코드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그냥 단지 이용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에피소드의 내용이 크게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음, 그러나 엔비디아 GPU 출하 시기와 예, 그다음에 모델의 어떤 출하되는 그런 아키텍처들과 그리고 이것들이 미래를 어떻게 보여주는 선행 지표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엔비디아만의 얘기가 아니라 비등한 거를 경쟁자들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대 네네. 상황을 아마 읽는 지표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왜 저희 클로드 코드 쓰고 여러분들 뭐 캐시 최적화에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거든요. 예, 인풋 토크과 아웃풋 토크는 가격 차이가 있고 심지어 이 가격 차이도 어떤 데는 얼마 안 나고 어떤 데는 많이 나요. 예. 음, 딥식이나 제미나이나 엔트로픽이나 다 프라이싱 스킴이 다 다르거든요. 음, 그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캐시도 뭐 5분 캐시, 뭐 1시간 캐시 해가지고 그것들의 가격도 전부 다 다르고. 음, 그다음에 심지어 어디 그 제미나이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컨텍스트 랭스가 200K, 그러니까 20만까지는 좀 괜찮다가 음, 20만 넘으면 다른 가격 티어로 받는 이런 음, 가격표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 도대체 이런 것들이 있는지, 예, 최신의 LLM 서빙 아키텍처와 하드웨어와 음, 이것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 예, 그걸 이제 풀어보는 것들이 이 아저씨가 하는 이 음, 판서에 나오는데, 이 판서의 예, 내용은 조금 있다가 좀 저희가 기초를 한번 좀 다뤄보고 나서 음, 다시 들어와서 이 T 컴퓨트과 T 메모리 그리고 이것들이 음,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식을 가지고 이 그래프를 도출을 하거든요. 음, 결국은 배치 사이즈당 걸리는 시간, 그 음, 다음에 이제 배치 사이즈당 생기는 가격표들. 그래서 이 가격표들을 보면서 사실은 앞에 방금 얘기했었던 이런 것들을 음. 모두 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T 컴퓨트과 T 메모리에 이 음. 제한이 된다. 여기서 예, T가 뭐죠? 시간이죠, 시간. 그렇죠? 컴퓨터에 걸리는 시간과 음, 이 메모리를 리콜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두 개의 조합으로 현대의 이 LLM 인퍼런스의 모든 가격이 결정이 된다. 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AI 모델은 이 하드웨어의 그림자다. 음, 예. 이렇게 발전하고 모델이 그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그런 방향을 틀기도 하고 음. 하드웨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이 그걸 풀리 그렇죠. 유틸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바뀌기도 하죠. 오늘 내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승주님? 예, 저희가 사실 에피소드를 하면서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여러 번 트라이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항상. 도대체 HBM,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의 기본 구조, 그 안에서
이 어텐션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댄스 블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음, KV 캐시 이야기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음, 도대체 그 녀석이 뭔지, 그다음에 이제 프리필과 디코드가 뭔지, 그리고 포워드 패스가 뭔지. 근데 다행인 건 추론은 어쨌든 트레이닝보다 쉽다. 저희 그 오늘 한 가지, 트레이닝을 하진 않을 거니까요. 네, 그 한 가지의 위안을 좀 얻으시고, 네, 예. 오늘 추론과 관련해서 포워드 패스까지만, 음, 백워드 패스가 사실 트레이닝에 대한 건데, 그거는 이제 막, 이젠 저도 보고 싶지도 않아요. 예, 음, 어떻게 모던 현대 아키텍처에서 이 MOE와 막 스파스 어텐션들을 가지려는 것들을 가지고 트레이닝할지는 저도 이제는 감히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아서 요 정도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승주님, 저희 예. 트랜스포머 이야기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큰 구조에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여기를 이제 자세히 들어가긴 할 건데, 그리고 약간 전체 상을 잡을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나일 때는 약간 IT 분야의 영역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럴 텐데, 자원이 있으면 그거를 최대한 뽑아내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놀면 안 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후에도 좀 얘기가 나올 건데, 일단 저는 네, 트랜스포머 관련된 거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뭔가 프롬프트를 우리가 쓰면은 그게 프리필이라는 거가 돼서 한 번에 쭉 다 병렬로 계산이 되고 그 병렬로 계산이 된 때 KB 캐시들이 막 만들어지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KB 네, 캐시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면은 그거가 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토큰에서 이어진 그 벡터에서 다음 토큰을 추론하고 그게 다시 입력으로 가가지고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디코드를 해 가요. 그래서 네, 프리필 된 거와 그 다음에는 한 토큰씩 디코드 되는 단계를 약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쉽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예. 프리필과 디코드의 개념이 이해가 되시면 졸업해도 되는데 솔직히 그런가요? 네. 그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한 겁니다. 이제 이걸 처음 들으시는 초보자 관점에서 이 개념이 와닿으시면 사실은 우수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만 설명을 제가 그냥 곁들여 보면 코멘트 음. 해주세요, 승주님이. 예, 예. 저희가 클로드 코드에서 야, 이 코드 봐줘라고 하면서 코드를 갑자기 1000줄짜리를 빵 집어넣으면 그쵸. 프리필 예, 돼야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에 들어가서 음. 무언가 이 모델이 그 다음 토큰을 뱉어내기 위해서 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그죠? 그 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저희가 이제 프리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 프리필이 대부분 긴 인풋 토큰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입력하는 것도 프리필 되는 거죠. 유저 프롬프트니까. 마찬가지 그렇죠. 입력이 그거죠. 맞아요. 길게 들어가니까. 예. 인풋 그렇죠. 토큰은 그렇죠. 무조건 프리필이 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 프리필 되는 그 토큰들도 토큰 바이 토큰이 있는데 그 음. 토큰 하나하나마다 무언가 사실은 그렇죠. QKV가 한 번씩 다 계산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QKV에서 Q는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거고 음. KV는 뒤로 갈수록 뒤에 있는 쿼리 토큰들이 앞에 있는 KV들을 전부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하나씩 다 저장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는 트랜스포머가 블럭이 여러 개 있거든요. 딥식 V4가 61개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거가. 그래서 거기마다 한 토큰마다 KV가 다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력이 맞아요. 만약에 100글자였다. 100글자마다 한 레이어에서 다 KV가 붙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 또 KV가 붙고 61번 그 KV가 100글자마다 다 붙는다라고 대강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많아지죠. 네, 저희가 조금 이따 트랜스포머 블럭을 보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게 사실 아래서 토큰이 입력되면은 음, 똑같은 생긴 이게 트랜스포머의 매력인데 똑같이 생긴 트랜스포머 블럭을 그냥 61번 반복해서 토큰이 그렇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맞습니다. 말씀을 방금 승주님이 하신 예. 거고. 그리고 아웃풋 토큰은 맨 위에 있는 블럭에서 꺼내서 음, 걔를 이제 다시 토큰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생성된 거에서 이제 그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자세한 부분을 한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네네. 트랜스포머 익스플레이너 사이트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게
그 3차원으로 보는 버전보다도 이해하기가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 GPT-2가 실제로 돌아가서 되는데 제가 딸까 한국어 네. 버전으로 설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고, 예. 코덱스가 해줬군요.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이런 얘기고 GPT-2 스몰 활용해가지고 지금 예시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QKV가 이제 하나의 토큰에 대해서도 멀티 헤드로 붙어서 이렇게 막 네. 다양하게 생성이 돼요. 근데 이건 너무 자세하니까 이따 그렇죠. 그 예. 정도로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empowers users to. 근데 네. empowers가 두 개의 토큰으로 분리가 된 쪼개진 걸 볼 수 거네요. 있습니다. 토큰이랑 단어랑 좀 약간 다르거든요. 대강 퉁쳐서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네. 자, 이걸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토큰은 무엇인가? 한번 지시문대로 생성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저게 막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create 다음에 올 단어가 콤마다라고 지금 음. 찍혔어요. 21.17%로. 그래서 네. 이 과정을 해서 콤마가 다시 입력으로 가가지고 그 음. 다음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또 생성한다고 하면은 매니지가 나왔죠. 여러 네. 가지 후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음. 이제 계속 프리필 다음에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필이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쭉 다 QKV가 계산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임베딩이라고 해서 얘가 토큰 아이디는 고정인데 그거를 벡터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저런 식으로 토큰 아이디라는 게 뭐죠? 토큰 아이디가 이거는 보통 GPT-3 시절에는 한 5만 개의 보캐블러리 사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 토크나이제이션 되는 empowers가 두 개의 토큰으로 되는데 EM이 795번이라는 아이디 이건 고정이에요. powers가 3132번 이렇게 고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디는 고정이라서 항상 처음에는 똑같은 게 할당이 되는데 벡터화 되고서는 내부의 그 레지듀얼을 따라서 흐르면은 맥락이 섞여서 달라지죠. 자, 그러면은 저 토큰이 단어마다 그냥 붙어 있는 일종의 일련 번호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저희가 흔히 복합 사이즈라고 얘기하는 게 음,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장에 단어가 단어장의 몇 개 크기인 거죠. 있냐 예,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후에도 토큰하고 히든 스페이스를 약간 섞어서 말할 건데 스테이트를 네. 실제로는 벡터화되기 때문에 네. 그 요 벡터를 이제 저희가 히든 스테이트 또 인베딩 뭐 여러 가지 말로 섞어서 부르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맥락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벡터가 이 토큰들마다 벡터가 생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지셔널은 좀 어려우니까 후딱 넘어가서 어쨌든 위치에 관련된 정보를 주입을 하고 네. 그거를 트랜스포머 블럭이 똑같은 게 아까 정선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 GPT-2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있어요. 음. 그래서 똑같은 게 지금 몇 개 남았다. 그거를 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네. 계속 이거를 통과하면서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가, 최종 출력해야 되는 게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가를 도출하기 위한 어떤 계산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네. 모든 층에 QKV가 만들어지고 KV는 남겨놔요. 나중에 다시 계산하기 위해. 그렇죠. 그래서 약간 쿼리는 이제 이 프롬프트들로부터 토큰으로부터 만들어진 지리 같은 느낌이라면 키하고 밸류는 실제로 지식에서 이거를 소프트 서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키 밸류를 찾는 게 아니라 소프트하게 그거 어떤 거를 정보를 이렇게 찾는 느낌적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QKV의 어떠한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시려고 하면 그쵸. 어려워져요.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트랜스포머의 저자가 이거 토큰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그 안에서 서로의 연관성을 계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냥 자신들이 구조적으로 만든 일종의 바이어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토큰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쿼리 키 밸류로 쪼개가지고 다 계산을 하고 QKV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시키자라는 식으로 해서 물론 철학적인 의미는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일종의 인덕티브 바이어스 저희가 그냥 어떤 저자의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예, 예. 얘가 왜 이렇게 되면 쿼리가 되고 키가 되고 밸류가 돼요? 라는 질문은 음. 하시지 말고 넘어갑시다.
네. 예. 하지만 이 애니메이션은 재밌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텐션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저런 식으로 모든 서로의 토큰에 대해서 뭔가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맥락 정보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삼각형 모양으로 생기는 거는 미래의 거를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그건 넘어갈게요. 네네네. 커주얼 마스크 설명하려면 좀 어려워서 네네. 그냥 넘어가고요. 당연히 앞에 것만 봐야죠. 왜냐하면 그쵸, 앞에 미래 것만 봐야죠. 토큰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그쵸, 그쵸.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코절 마스크라고 저런 게 예, 있습니다. 예, 저자가 잘 만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멀티헤드로 있고, 이게 옛날 트랜스포머와 요즘의 트랜스포머의 차이는 예전에는 이런 그 KV를 다 남긴다면 요새는 그거를 압축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나중에 맞습니다. 나중으로 좀 그거는 미루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예. 안에 엄청난 테크닉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그 MLA나 소프트 스파르스 어텐션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하려면 맞습니다. 좀 얘기가 맞아요. 길어집니다. 그거의 끝판왕이 지난주에 했었던 딥시크에서. DeepSeek-V4가 끝판왕을 한번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많아지거든요. 예, 저장하기에.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MLP 부분인데 어텐션을 통과한 다음에는 뭐 FFN이라고 하기도 하고 MLP라고 하기도 해서 아주 작은 층의 히든 스테이트, 히든이 하나 정도, 히든 레이어가 하나 정도 있는 MLP를 통과하거든요. 하나 또는 뭐 두 개가 될 때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도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어떤 정보를 거기서 이 들어가고 있는 벡터들에 의해서 인출하는 크기로 보면 어텐션보다 MLP가 훨씬 더 웨이트가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더 많이 있고 이 부분이 MOE랑 연결이 되는 부분. 네. 저 MLP 부분이 예전에는 큰 하나의 블럭이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덴스하죠. 계산을 덴스하다는 표현을 했죠. 촘촘하다고. 다 계산했었어야 됐는데 MOE가 이제 걔를 쪼개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스파르스 MOE 같은 경우 딥식 V4 지난주에 했을 때가 384개 중에 6개 정도 액티베이트 되는 그런. 숫자는 까먹었는데 사실은 예, 굉장히 큰 숫자였고 굉장히 스파스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에도 여러 번 중요하게 나올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후보들, 여기 보면은 로짓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로짓이 결국에는 어떤 확률로 만들기 전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수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이제 확률로 해가지고 5만 개 정도의 그 단어장에서 뭐가 토큰이 될지. 그래서 네, 이때는 벡터가 아니라 다시 토큰으로 만들고, 그 토큰이 아이디째로 처음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벡터가 되는 게 이제 그게 자기 회귀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에 넣은 거는 여러 단어는 한 번에 처리가 되는데 예. 이제 그 다음 단어 예측은 그냥 그 다음 단어 예측은 앞에 있는 게 하나가 나와야 그 위에 쌓아서 또다시 다음 단어를 요구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좋은 아이디어는 이미 앞에 KV들은 앞에 것들 다 계산해 두었다고 재활용할 네, 수 있다. 네, 쿼리는 그 새로 생긴 한 토큰에 대해서 다시 생기지만 나머지는 이제 이미 있던 걸 쓰고 새로 생긴 토큰의 KV를 거기에다 합쳐주는 그런 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뭐 탑 네, K, 탑 P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트랜스포머를 되게 퀵하게 봤던 거고요. 맞아요. 네, 트랜스포머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단어가 들어오면 단어를 어떤 토큰이란 걸로 쪼개가지고 바꾸고 네. 걔를 그냥 어떤 우리가 인지하는 뭐 헬로우는 몇 번이고 뭐는 몇 음, 번이고라는 그 이름표가 있는데 그 이름표를 이제 모델에 넣기 위해서 뭔가 뭐 포지션도 더하고 인베딩을 음, 거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벡터로 바꾸죠. 단어가. 예,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저희가 그게 이제 사실은 토큰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죠? 맞습니다. 걔가 들어가서 어텐션을 거치고 예, 그리고 어텐션 블럭 안에 중요한 개념이 이제 KV 캐시라는 게 있고 예, 그리고 그 어텐션 블럭을 나온 다음에 다시 MLP 블럭에 들어가지고 연산을 하고 나오죠. 예. 그리고 그래서 나온 게 네,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중요한 거 하나 빼먹은 거가 레지듀얼 리시듀얼을 네, 스튜디움의 맞아요. 네. 개념을 얘기를 하긴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그건 이따고 하나씩 합시다. 네. 나오면 자기 자신한테 더해가지고 조금씩 의미를 갱신해 그렇죠. 가거든요. 네. 그거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지듀얼의 중요한 흐름이 개념인데.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때마다 그 레지듀얼 스트림이 생겨요. 네. 모든 그 벡터들에 대해서 토큰이 벡터된 거에 대해서 어텐션한 정보를
자기 자신한테 더하고, 그래서 그다음 MLP 한 거를 자기 자신한테 합치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모든 블럭에 대해서 연쇄해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사실은 중요한 흐름이 생기는 중요한. 그렇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블럭 1, 2, 3, 4, 5, N이 있는데 이제 네. 딥식 같은 경우에는 얘가 61블럭이 있는 61개. 거죠. 네. GPT-3는 오히려 더 많았어요. 90개 정도였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그 블럭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이제 어텐션과 MLP 과 블럭이고 MLP. 그렇죠. 그게 두 개가 핵심인 거고. 네. 그리고 저희가 요새 보고 있는 여러 최신 모델들의 아키텍처 변화가 거의 대부분 그 안에 있는 어텐션을 어떻게 더 메모리를 작게 쓰고 계산을 더 빨리 하게 할 거냐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덴스 블럭 거기를 네. 어떻게 더 작게 만들고 맞아요. 계산을 더 효율하게 할 건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M에도 설명을 하는데 LM에는 어쨌든 맨 마지막, 근데 많은 걸 계산해 놓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토큰의, 그러니까 이 벡터에 대해서만 다음 거 토큰이 뭐가 올지를 이제 예측하는 데 쓰이긴 하는데요. 네. 그거와 이제 이 다음 장이 아마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거의 이제 메커니즘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거고, 네네. 더하기가 있는 게 레지듀얼을 이제 그렇죠. 합쳐주는 부분입니다. 아래 녹색 선이 잔차 그쵸. 연결이죠. 예, 전차 레지듀얼이고. 연결을 하는 거죠. 계속 네. 더해가는. 지금 이게 트랜스포머 블럭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쵸, 그쵸. 예. 네. 그래서 하나의 블럭을 이제 요식화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금 FFN 또는 MLP 그리고 MOE 이렇게 된 거가 요새는 파라미터를 키워야 되니까 메모리에 올릴 수 있을 만큼 크게 하려면 이제 나눠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네. 오늘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제가 인터랙티브한 버전으로 만든 거가, 그래서 이게, 토큰 또는 그 벡터마다 네. 뭐 일부의 MOE만 켜지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켜놨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두 개의 실제와 다르게 전체 16개 있는 MOE 중에 두 개만 이제 연결이 되게 한 거예요. 요거에 네. 대해서는 두 개의 어떤 FFN 또는 MLP가 작동되게 한 거죠. 네. 그리고 그거에 가중치 합을 해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연결해 주는 건데, 네. 이게 하나 하면 네 개 됐죠. 근데 어떨 네. 때 보면은 두 배가 아닌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다 두 배였는데 지금 1, 2, 3, 4, 5, 6, 8 두 배였네요. 다른 라우트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네. 이때는 1, 2, 3, 4, 5, 6, 7 일곱 개니까 8개가 될 것 같은데 7개가 된 거는 한 전문가가 인기가 엑스퍼트가 있었던 거죠. 네, 두 번 한 거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여기서 MOE,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그렇죠. 아, 엑스퍼트라는 개념이 전문가니까 내가 음, 수학을 물어보면 수학은 어떤 엑스퍼트가 처리하고 물리를 물어보면 네, 어떤 건 다른 그 엑스퍼트가 처리해서 엑스퍼트가 지식들을 담고 있는 다른 단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진 네. 않습니다. 그냥 I am a boy라고 치더라도 그게 다 각자 다른 엑스퍼트를 지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토큰들마다 다른 엑스포트를 지나가잖아요. 네. 그게 그냥 묶이는 것뿐이죠. 그래서 예. 그런 거가 왜 좀,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희도 그리고 몰라요. 네. 그리고 전문가들은 트랜스포머 블럭마다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몇백 개가.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서빙이 되는가의 하드웨어 구조인데, 보통 하나의 그 데이터 서버 렉이라고 하죠. 렉이라는 형태가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이따 영상으로 한번 볼 건데요. 그거 안에 GPU들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의 GPU 안에 MOE를 같이 뭐 두 개 정도 묶어 놓는 게 좋더라고요. 요새 하는 거 음. 보니까. 네네. 그랬을 때 걔네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야지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요 안에서의 계산은 굉장히 NV 링크 같은 걸로 빠르게 되고, 요새는 NV 스위치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빠르게 네. 되는데 렉 사이에는 이게 좀 오래 걸리고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상. 이게 조금 있다가 저희가 렉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긴 할 텐데 사실 렉 안에서는 서로 GPU들끼리 통신하는 게 빠르고 네. 렉 밖으로 넘어가면 느려지니까 가장 빠른 네트워크 안에서 처리하는 게 무조건 답이겠네요. 그리고 이게 GPU들 사이에서 전달하는 거는 뭐 결국에는 텐서 같은 거죠.
액티베이션 된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전달이 되는데 음.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서로를 막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네네. 이런 아키텍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MVL72 아까도 살짝 언급이 나왔던 그 네네. 영상을 보면 이게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네네. 우리 기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네요. 블랙웰 GPU 한 장이 이 다이 2개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네. 숫자가 빠르게 지나가긴 할 건데요. 네. 저 노란색으로 붙은 거가 HBM이에요. HBM 메모리네요. 그리고 두 개에 하나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스 GPU CPU. 2개에 CPU 하나. 네. 이게 슈퍼칩이라고 불리우는 그거죠. 아, 그리고 CPU와 GPU 사이도 굉장히 빠르게 연결되네요. 그쵸. 네네. 그래서 이게 하나 이제 슬롯이 되는 거죠. 그럼 한 슬롯에 GPU 4개, CPU 2장.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블랙웰 두 개의 네. CPU 하나죠. 예. 네. 방금은 이제 통신 위한 인터페이스 카드가 들어가고. 우와. 그래서 이게 이제 합하면은 72개 쌓을 수 있다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스위치. 좀 네. 전에 다이어그램에서 봤던 거죠. 저걸 이제 스파인에다가 꽂아서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고속도로를 깔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게 렉 하나. 72개를 72대 GPU가 들어간. 네. 근데 밴드. 인피니 밴드라는 게 나왔어요. 네. 인피니 밴드가 필요한 것은 아까 같이 렉 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네. 이게 뭐 DC 스위치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게 냉각 파이프라인. 순행식. 네. 그래서 AI 팩토리, 뭐 데이터 센터를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것 같긴 한데요. 만들 수 네네. 있다. 블랙웰 시절에 보여줬는데 루빈 시절에 보여주는 거는 또 하나 더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영상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요거는 그 올해 GTC에서 쭉 네. 그 어떻게 이게 On April 6th, A100부터 해가지고 2016, a 발전해 decade 갔냐 ago, 음. we 를 introduced 빠르게 이렇게 DGX1, 짚어주는 게 the 있거든요. world's 근데 first 이게 네. computer 한번 designed for deep GTC learning. Illinois 영상이 joined NVIDIA. 1시간 7분쯤에 부터 나옵니다. 네.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요즘에 어디까지 왔나 그런 것들. hot water, 45 degrees, which takes the pressure off of the data center, 네네. takes all of that cost and all of that energy, 이만큼은 이제 이것도 이제 72기네요. all of the cable that 네. uses LPDDR5, and incredible single thread performance 근데 and performance 이제는 per watt that is 젠슨왕이 unrivaled. 길어서 보여줄 수는 없는 And so that's 크기의 네. we 것들이 built that 나오는 so 거를 that 이제 it could go along 하드웨어로 네. with the rest 보여주는 of these 장면들이 racks 네. for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agentic 볼게요. processing. 이게 이제 블랙웰. 네. This is the Grace Blackwell. Here it is. Okay. 예. Okay. 그래서 So this 이런 is the 식으로 Vera 해서 Rubin 이제 system. MV Notice 링크까지 since the 해가지고 last 쭉 time, 설명하는 부분이 100% 네. liquid cooled. 그래서 이 두아켓시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젠슨왕의 키노트를 다시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승주님, 저희가 그러면 앞에 배경 설명들을 좀 했으니까 오늘의 메인 콘텐츠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3일 동안 공부한 콘텐츠가 이 드와켓시가 라이너 홉이라는 분과 함께 한 강연인데요. 네. 어떻게 이 GPU들이 서빙이 되는지를 간단한 수식을 가지고 저희가 몇 개의 숫자들에 감추어진 그런 의미들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세션인데요. 이 세션 한번 저희가 좀 따라가면서 한번 의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I'd like to introduce is sort of the two principles of analysis. Firstly, we're going to look at a roofline analysis of how we run a transformer model on a cluster of chips. We'll 네, 뭐 루프라인 애널리시스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네. 진행을 하는데요. 요 아저씨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결국은 그냥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나 아니면 챗GPT에다 뭘 글을 쓰고 엔터를 탁 누르면 그게 돌아오는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도 그냥 뭐 A4 용지 한 장에 빵 나오는 게 아니라 토큰이 제너레이트 되는 게 저희가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까? 예. 디코드 되는 과정이 보이죠. 그렇죠. 예, 그 과정이 어떤 건 굉장히 빠르고 어떤 건 느리고 물론 지금은 굉장히 상향 평준화돼 있지만 예전엔 느린 경우도 저희가 왕왕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첫 토큰 나오는 시간이 또 미묘하게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도대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뭐 그냥 저희가 딱 건너뛰고 결론만 얘기하기에는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안 따라가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한 스텝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T, 시간이죠. 즉, 걸리는 시간은 LLM이 무언가를 이렇게 결과를 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메모리, Tmem과 T 컴퓨트 이 두 개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메모리 시간과 컴퓨트 시간 그 둘 중에서 많이 걸리는 거에 제한이 된다, 바운드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This simple model. 네. So 그리고 one by one, what is the time that it takes to do the compute?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걸리는 시간은 Compute, I need to, and I've got a number 시작하고 of 있습니다. 네. active parameters in my model. Is the so this 네. 액티브 파라미터라는 음, 얘기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이 컴퓨터에 걸리는 시간은 사실은 저희가 방금 트랜스포머에서 이야기를 했죠. 컴퓨팅 하는데 메인으로 걸리는 요소는 사실 어텐션 계산하는 부분과 그리고 뒤에 이제 댄스 블럭, 그 MLP 블럭이라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불리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익숙한 그런 뉴럴 네트워크. 네. 이게 이름이 오. 헷갈려요. MLP라고 부를 때도 있고 FFN이라고 부를 때 있는데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맞아요. 같은 걸 말하는 지금은 거죠. 엑스포트를 말하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블럭 두 개를 계산하는 시간의 합인 건데, 예. 그죠? 근데 여기서는 T 컴퓨트를 계산하면서 그냥 그 댄스 블럭만 계산을 했어요. 예.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 컴퓨터에 걸리는 시간은 사실은 뭐죠? 이 파라미터의 개수에다가 사실 저희가 넣는 토큰의 개수를 곱한 거잖아요. 그쵸. 그 넣는 토큰은 이제 저희가 배치로 처리해가지고 하는데 이 배치라는 거의 개념을 사실은 설명을 하고 들어가긴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퀀스 랭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 명이 쓰는 시퀀스 랭스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이 트레이닝에서의 배치와 추론에서의 배치를 조금은 구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트레이닝에서의 배치는 저희가 여러 문장을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렇죠. GPU 한 번에 돌리려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한 번에 돌리려고. 그래서 이제 배치가 있으면 한 배치에 시퀀스 랭스는 보통 그 트레이닝이 허용하는 그 범위에서 예를 들어 4K다, 8K다라고 하면 그 범위 동안 시퀀스 랭스는 꽉 차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트레이닝 할 때 저희가 뭔가 그 집어넣는 텐서의 디멘전을 보면 배치, 그 다음에 시퀀스 랭스,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딩, 저희가 뭐 히든 디멘전이라고 부르는 요거 세 개의 합인데. T 모델. 그렇죠. 예. 얘가 꽉 차 있죠. 네. 그래서 배치 곱하기 이제 어떤 시퀀스 랭스가 사실상 데이터셋의 크기가 되는 건데, 인퍼런스의 경우에는 조금은 문제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뭐 어떤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생성되는 길이도 다르고 입력도 다르고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프리필 할 때는 여러 개의 토큰이 한 번에 들어가니까 여차하면 트레이닝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디코드 경우에는 반드시 이 앞 토큰 하나가 들어와야 그 다음 한 토큰이 전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입력되는 토큰이 하나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코드 시퀀스 단계에서는. 그렇죠. 시퀀스 랭스가 하나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전통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보면 배치를 한 유저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유저는 하이라고 한 문장을 쓸 수도 있고 어떤 유저는 그냥 코덱스에서 뭐 막 50K짜리 컨텍스트를 던질 수도 있고 어떤 유저는 그냥 한 단락일 수도 있고 사실은 랭스가 그러니까 길이가 너무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걸 트레이닝과 같은 그런 디멘전을 채워야 된다고 하면은 다른 부분들은 패딩으로 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그럼 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한 메모리 낭비가 되니까 그냥 그 합리적인 생각은 패딩을 다 없애고 다 이어붙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게 이제 추론에서의 사실 배치의 개념인 거죠. 맞아요. 얘를 이어붙이면 사실은 엉망이 되는 구간이 이제 디멘전들이 KV나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잖아요. 사실은. 그죠? 트레이닝 할 때는 한 배치에 쭉 들어가 있는 시퀀스 랭스에 따라서 KV가 정확하게 얼라인이 되어 있는데, 예. 추론할 때는 그냥 한 배치에다가 여러 유저들의 그 단 하나짜리의 그냥 넥스트 토큰으로 가기 위한 그 토큰들을 다 집어넣어 버리면
KV 캐시가 전부 망가지지 않습니까? 예.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도. 하지만 네네네. 뭐, 예. 이게 망가지니까 사실은 그거는 이제 VLLM이나 SGLang 같은 애들이 메타 레이어를 둬가지고 전부 매칭을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만 놓고 나면은 결국은 그 인퍼런스도 그 한 배치에 예,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우리가 뭐 한 GPU에 뭐 몇천 명이 같이 동시에 붙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스케줄러가 있어야겠네요. 그거 하는. 예, 스케줄러가 있죠. 스케줄러가 있고 메타 레이어가 있어서 그거를 요 배치에 뭐 100번째 있는 거는 유저 최승준이고 103번째 있는 토큰은 노정석이고 누구 거 있는 토큰은 누군 거고 그 토큰들에 대한 인덱스를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해서 연산을 통해 나오면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KV 연산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용자들의 상황도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유저는 앞에 컨텍스트가 이미 막 80만 컨텍스트를 쓴 유저도 있고 어떤 유저는 컨텍스트가 0일 수도 있고 캐치가 날아간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 네, 뭐 컴팩트돼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결국은 그 앞에 있는 컨텍스트라는 게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KV 캐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KV 캐시 덩어리를 다 매핑해주는 메타가 전부 돕니다. 메타 레이어가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다 돈다라는 가정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추론과 트레이닝에서의 어떤 디멘전이 조금은 다르고 그 트레이닝에 익숙한 분들이 생각하는 배치와 지금 오늘 저희가 이 드와캐시가 얘기하는 이 배치는 추론에서의 배치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중요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같은데 GPU가 어마어마한 GPU를 그렇죠. 이게 엄청 놀리면 안 되니까. 비싼 자원이기 때문에 놀면 안 되거든요. 그죠? 네. 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한 스텝 돌 때마다 꽉꽉 채워서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 GPU 사용률을 거의 뭐 한 70에서 80%를 돌려야 이게 남는 장사가 되는 거니까. MFU가 그건가요? 모델 플롭스 유틸라이제이션? 그게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아니요. 다른가요? MFU와 GPU 유틸라이제이션 좀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MFU는 사실은 플롭스니까 예. 이 GPU가 낼 수 있는 얘가 그냥 풀로 돌았다고 가정했을 그러니까 때. 수로 아웃풋이 최대일 때 그렇죠. 네. 메모리의 보틀렉이나 이런 걸 계산 안 하고 그냥 단지 계산만 옵티말로 했을 때 얘가 100을 계산하는데 사실 현실에서의 계산은 그게 안 되잖아요. 뭐 데이터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블럭되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연산들이 컴퓨트에 바운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메모리 바운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FU는 다 쓸 수가 없죠. 예. 근데 MFU와 뭐 IO나 이런 거를 다 계산해 가지고 그냥 GPU가 돌고 있으면 이건 도는 거다라고 하는 개념이 GPU 유틸라이제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에서는 MFU 수치를 높이는 게 무조건 좋죠. 예. 그리고 얘가 이제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는데 MFU가 맥시마이즈 되는 포인트가 그냥 T 컴퓨트와 T 메모리가 같으면 그 맥스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것 무선 같아요. 이렇게 만나는 교차점 같은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로 썰을 풀긴 했는데 이게 그 적어도 트랜스포머의 그 트레이닝에 있어서의 아까 얘기했던 BN 그다음에 그 모델 디멘전 요 텐서의 개념이 머리에 딱 박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얘를 그냥 계속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긴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추론에서는 그 배치와 시퀀스를 그냥 하나로 다 펴버려서 그냥 그거를 하나의 열차로 두고 그 열차 안에 여러 유저들의 워크로드를 동시에 태우는 거죠. 그래서 한 클럭이 뿅 돌 때 최대한 많은 유저들을 태우기 위해서. 근데 그 열차에는 굉장히 다양한 승객들이 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유저가 그냥 디코드 모두가 다 디코드 과정에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사실은 인풋으로 넣는 토큰이 하나밖에 안 될 거고.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배치가 2,000개다라고 하면은 2,000명을 동시에 태울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네네. 뭐좀 그냥 되게 거칠게 말해서 뭔가 모델이 계속 그 웨이트에다가 행렬 곱을 해줘야 되는데 그 행렬 곱할 거를 승객들의 데이터 가지고 채우는 그런 느낌인 거죠.
한 그렇죠. 번에 그걸 해야 되고 계속 그거를 20ms든 뭐든 이게 계속 반복해서 열차는 맞아요. 계속 출발하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네네. 한 클럭을 그냥 20ms 다 해놓는데, 그건 이제 이 뒤에서 또 얘기가 나오니까, 왜 20ms인지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네. 결국은 열차를 채우는데, 아까 하던 얘기를 그냥 마무리하면, 한 토크씩만 들어가면은 뭐 2,000명이 동시에 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누가 코덱스 코드를 그냥 왕창 밀어서 넣어서 프리필을 해야 되는 게 막 1,000개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1,000개가 프리필로 차고, 그다음에 그 디코드 하는 유저들은 그 뒤에 1,000명 정도가 차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프리필과 디코드 되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옵티마이즈 할 거냐라는 것들이 요새 그 최신 현대 LLM 서빙 하는 거에 그냥 핵심이더라고요. 목적은 뭐냐? 결국은 어느 단위 시간당 메모리나 컴퓨트나 이걸 다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거죠, 유틸라이제이션을. 그쵸. 어떻게 이걸 꽉 쓸까에 모든 게 다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맞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하고 뒤에 나가면서 이제 또 개념이 나오면 하나하나 좀 해보는 걸로 하죠. 그래서 T 컴퓨트는 얘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배치. 예. 몇 명을 태울 거냐. 그냥 편의상 한 토큰이라고 해봅시다. 예. 네. 그냥 그러면은 2,000명을 태운다라고 하면 B가 2,000인 거예요. 그리고 N 액티브는 그냥 액티베이트 되는 파라미터의 숫자. 이 친구가 이제 이분이 MOE의 개념을 갖고 와가지고, 사실은 스파시티의 개념이 전체의 파라미터는 이만큼인데, MOE의 핵심 개념이 계산할 때는 몇 개 엑스퍼트만 빠르게 계산한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컴퓨팅에서의 효율이 생기잖아요. 그죠? 파라미터의 그- 전체 크기를 키우는 방법이기도 하고 효율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 그렇죠. 그 효율을 위해서 이제 얘는, 그래서 T 컴퓨트는 배치 곱하기 이 넘버 오브 파라미터, 액티브 파라미터스의 넘버에 바운드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거죠. 걔를 플랍스, 초당 몇 번 계산할 수 있느냐로 나누면 거기에 걸리는 단위 시간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밑에를 그냥 분모를 컴퓨팅 파워라고 생각을 대강 통쳐서 하면은 훔쳐서 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나오겠죠. 어떤 숫자가 네. 나오겠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어텐션 이게 하나가 빠져 있는데, 이게 빠져 있는 거를 이 친구는 그냥 여기 편의상 이렇게 계산의 개념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텐션이 시퀀스 랭스 안에 들어가는 그 컨텍스트의 랭스가 커지면 사실 어텐션 가격은 높아지고, 작아지면 줄어드는 거니까. 예. 근데 사실상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건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길어도 다 쪼개서 넣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넣어야 되는 클로드 코드에서 보내는 코드가 막 5만 토큰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5만 토큰을 동시에 넣진 않더라고요. 또 그걸 다 쪼개가지고 막 1,000개씩 쪼개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디코딩 토큰과 다 섞어서 태우는 어떻게든 방식으로. 채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채운다. 자, 그래서 You're not serving one user at a time. The batch refers to the 네, fact that 뭐 그런 얘기들을 안 그래도 드와케 씨가 이제 the 물어보죠. cost in the total is being 근데 저희가 이 이야기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메모리 쪽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이제 디코딩 되는 거 뭐 좀 쓰는 것 같은데요. 네네, 디코딩 디코딩 되는 거 쓰면서 쭉 쓰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얘를 놓고 계산 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메모리 타임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네. 네. 첫 번째로는 n 토탈인데, 사실은 바뀌었네요. 예. 네, 여기는 토탈이죠. 예. 왜냐면 얘는 다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계산할 때 메모리에 전체 이 모델 웨이트를 다 올려서 다 들고 가지고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엑스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베이트 되는 엑스퍼트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컴퓨트는 요걸 액티브로 했고, 그렇죠. 계산할 때는 액티브한 것만 웨이트 끌어다 써서 하면 되는데 메모리 계산할 때는 다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메모리 계산할 땐 다 들고 있어야 되니까 n 토탈을 한 거고, 그다음 플러스 여기에다가 이제 사실은 이 어텐션에선 un 빼먹었는데 여긴 또 넣었어요. 예. 배치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각 배치마다 랭스가 다 다르죠. 컨텍스트가. 디코딩인 경우에는 1일 거고, 그다음에 누가 이제 프리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면은 얘는 상당히 길어질 거고, 그렇죠? 예. 그거에 다르고, 여기는 이제 그 토큰당 몇 바이트 들어가는지를 곱해주면은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도 사실은 잠깐 저 약간 헷갈리는 게 디코딩일 때는 1이에요. 결국에는 앞에 프리필 된 거 플러스 1씩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랭스니까. 아니죠.
음. 왜냐면은 그 부분이 참 승준님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네. 사실은 디코딩 할 때 들어가는 토큰은 음.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음. 바로 전 단계에서 아웃풋된 마지막 토큰 음. 그죠? 예. 걔 하나만 인풋으로 들어가거든요. 음. 음. 왜냐면은 이미 앞에 케이브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풋으로 들어가고 사실상 그 트랜스포머 블럭에서 이 플로우를 타는 텐서는 그 인풋 토큰 하나예요. 근데 그 인풋 토큰 하나가 들어가지만 각각의 트랜스포머 블럭에서 앞에 있었던 프리필 됐든 아니면 앞에 디코드 단계였든 앞선 컨텍스트의 KV 캐시 블럭들이 블럭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다 있죠. 예. 네. 그걸 이제 캐시에서 불러오는 거죠. 예. 그게 HBM에 있으면 이제 빨리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HBM에 없으면 이제 딴 데 가서 긁어와야 되는 거고. 어찌 되었건 걔를 이제 어쨌건 HBM에 로딩 돼야 계산은 되는 거니까. 예. 그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의 인퍼런스 배치에 굉장히 많은 유저들을 같이 실을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디코드인 경우에는 인풋 토큰이 하나만 지나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섞여 있을 거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 부분인데 대신 유저들의 KV 캐시가 길이가 다 제각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누구는 길고 누구는 짧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케이블 캐시는 시간 지나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프리필로 처음부터 앞에 입력까지 다 긁어가지고 다시 만들기도 할 거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캐시가 히트가 안 되면 음. 내가 뭐라고 말하고 엔터 탁 치고 갑자기 옆에서 누가 불러가지고 밥 먹고 와서 1시간 있다 오면 사실상 캐시에선 다 날아가죠.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다시 프리필인 거죠. 맞아요. 다시 프리필 루프를 저 앞에서부터 돌면서 KB 캐시를 빌딩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인풋 토큰의 가격이 그때 다시 계산되니까 비싸죠. 그렇죠. 비싸지는 거죠. 네. 근데 만약 캐시에서 불러오는 거면은 캐시가 히트되면 그쵸. 싸게 그러면 가져올 수 싸지는 있으니까 거죠. 싸지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퍼런스의 경제학이 있는 거죠. 대신 이제 KV 캐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의 배치에 여러 유저들의 그런 그 단 하나씩의 디코드 토큰들을 실어가지고 이제 위로 그 사이클을 계산하면서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보면 KV 캐시의 길이들이 유저마다 전부 다 다를 거잖아요. 그죠? 물론이겠죠. 예. 네. 그 다른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효율화 해가지고 하나의 메모리 블록에 그냥 잔뜩 담아두게 만드는 게 사실은 VLLM이 만들었던 페이지 어텐션이라는 그 혁신이거든요. 만약에 페이지 어텐션이 없었다면 유저들의 KV 캐시를 우리 트레이닝처럼 굉장히 스테이틱한 그런 텐서들에 넣고 빈 부분들은 그냥 패딩으로 채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메모리 낭비가 심했을 텐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그 블록 단위로 나눠서 마치 저희 그냥 포인터로 전부 그 KB 캐시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부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산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KB 캐시에 있는 그 페이지들을 찾아서 이 토큰들을 다 계산해 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떻게 하나의 이제 벡터라이즈드 연산으로 다 만들 거냐가 이 추론 과정의 이 정말 모든 거라고 봐도 무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대화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 하는 목적은 뭐냐? 예. 그냥 GPU 유틸라이제이션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다 이런 고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의 GPU를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유틸라이제이션을 맥시마이즈 해가지고 막 2,000명씩 동시에 서빙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걸 20불씩 내고 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또 궁금해지는 게 이따가 분명히 나올 거긴 한데 지금 메모리 그러니까 어쨌든 HBM을 쓰고 있는 게 모델의 웨이트도 쓰고 있고 케이블 캐시도 쓰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어디에 더 많이 쓰일까요? 여기서도 산수가 필요한데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보고 온 가장 최신의 GB300에 그 NVL72로 연결된 그 렉 예. 그거 하면은 한 렉에 한 2TB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니요 20이요. 20 맞아요. 20TB. 네. 하나가 한 288. 그렇죠. 한 렉에 들어있는 HBM이 약 20TB 정도가 되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CPU에도 또 LPDDR5가 다 물려 있거든요. 근데 그 메모리의 크기도 한 20TB 정도가 돼요. 그래갖고 CPU용으로? 예, CPU용으로.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램. 예. 그게 20테라 돼서 도합 한 40테라바이트 정도의 메모리를 갖고 있고 안에 스토리지가 뭐 SSD로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쨌건 스토리지도 그렇죠. 뭐- 그거 오프로딩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있겠죠. HBM 뭐. 만들 때. 뭐 있다고 치고. 예, 근데 이제 계산할 때는 보통 스토리지까지는 계산 안 하니까. 블루 네. 뭔가가 있었어요. 까먹었지만. 네네. 예. 그렇게 치면은 메모리가 이제 한 40테라바이트 있는 건데 HBM에 보통 우리 웨이트를 다 올리니까요. 20테라바이트가 사실상 우리가 이제 딥러닝 연산을 하기 위해 있다라고 가정해봐도 되는 거죠. 그럼 모델을 그냥 FP8로 그냥 바이트로 생각하면은 뭐 굉장히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새 뭐 맞아요. 예. 5테라바이트, OT 맞아요. 모델이 5테라바이트니까. 이 OT 모델을 승준님 말씀하신 것처럼 FP8으로 계산하면 걔가 모델을 그냥 풀리 적재하는 데만 5테라바이트 용량을 빼앗아 가죠. 그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15테라바이트가 남잖아요. 예. 대강 그러니까, 뭐 나눠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혼돈을 일으키시는 부분이 그럼 네. 거기에 모델 4개를 적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니죠. 사실은 네. 이게 인풋이 들어오는 그 용량도 필요하고, 네, 그죠? 그 인풋이 이제 트랜스포머 블럭을 돌 때마다 어텐션 계산하는데 사실은 다 그 액티베이션 하는 부분들에 대해 메모리가 다 필요하잖아요. 중간 계산을 위해서. 그렇죠. 그 중간 결과값들을 해서 그 액티베이션 되는 그 밸류들을 저장하는 것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제일 크게 차지하는 거는 KV 캐시죠. 예, 컨텍스트가 뭐 길건 짧건 모든 유저들의 KV 캐시를 다 들고 있어야 되니까 KV 캐시가 잔뜩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배분하기 나름이에요. 여기서 사실 배치를 얼마를 가져갈 거냐, 그리고 사용자가 허용하는 컨텍스트 랭스를 얼마를 줄 거냐, 이거에 사실 곱으로 KV 캐시의 개수가 결정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의 약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한 20테라바이트 모델 정도가 있으면 5테라바이트는 모델에 할당하고 또 이제 사실은 그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겠죠. 요새는 FP4로 많이 더 줄이니까. 그러니까 20테라바이트 중에서 한 13, 14테라바이트 정도는 KB 캐시에 할당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2테라바이트 정도를 그 중간에 계산하는 액티베이션 그 베리어블들. 근데 그 베리어블들은 계속 그 뭐죠? 오버라이트 하면 되니까 걔들은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 네. 근데 저희가 그런 약간 형태로. 지금 얘기를 땡겨서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OT라는 모델을 상정했을 때 이미 OT라는 모델을 상정한 게 지금 문제이긴 한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1에서 2T 정도의 모델의 서빙이었고 MVL 72가 나와서 이 5T 정도가 된 거라고 이제 추정하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사실상 트레이닝 과정은 이게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 H100이나 뭐 H200 클러스터에서도 OT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학습시키는 방법들이 할 수 당연히 있죠. 예. 있는데 이제 이런 큰 모델들을 사실은 H100이나 H200 같이 메모리가 작고 그다음에 이제 NVLink 같은 GPU 간 통신이 그렇죠. 굉장히 작은 그 노드의 개수가 그 뭐죠? 2023년까지만 해도 8개가 한 개였죠. 22년인가 23년인가 하여튼 그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25년 초까지 아니었을까요? 그래요? MVL 70이 나오기 전에는 8개죠. 8개였죠. 근데 MVL 72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 그렇죠. 2024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뭐 이런 출시 시기와 숫자와 아키텍처는 좀 약하죠. 예, 신정규 대표님 계시면 여기서 쫙 풀어주셨을 텐데, 네, 지금은 저희 둘이 힘겹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래서 결국은 가보시죠. 승준님이 말씀하신 포인트가 맞긴 맞아요. 네. 이제 MVL 72가 됐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현대의 어떤 인퍼런스 환경에서는 어마어마한 게인이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메모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여기로 튀었는데 다시 이 수식 2개를 좀 정리를 하면 예. 얘를 이해해야 이제 그 다음 것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셨죠. 예. 예. 컴퓨트는 이해를 했고 메모리는 토탈 메모리를 로딩하는 그런 것과 시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컨텍스트를 로딩하는 데 걸리는 시간, 요것들을 더한 거를 메모리의 밴드위스로 나눈 거죠.
예. 음. 결국은 메모리도 이 전체를 꺼내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예, 분모가 약간 다 시간 텀이 있는 게 이게 t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플롭스도 플로팅 포인트 부동소 수점을 per second에 그렇죠. 얼만큼 계산하느냐고 네네. 지금도 밴드위스를 이제 바이트 per second로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모에 있던 그쵸. s가 예. t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수죠. 예. 예. 그래갖고 위아래에 있는 거 핵심이 다 용량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초가 나오는 거죠. 예. 음.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현대의 LLM So 인퍼런스가 the things that we'd like to look at are 도대체 시간이 어디서 걸리는지를 제가 이거 음. 볼륨을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sensitivity to batch, 하겠다는 and 거죠. then also, which we'll draw separately, to 그래서 이것과 이제 T So we 메모리가 said that the big 배치와 effect you can get 컨텍스트 is like 랭스에 some 큰 sort of 영향을 latency 받는다. 뭐 이런 versus, 얘기를 좀 하고 있는 versus 거죠. cost, 네. in batch size. So let's 네. draw them out. I think 자, there's just 좀 really two graphs we want to draw.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를 제가 자막을 좀 끄겠습니다. 네. 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제 우리 음. 오늘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요 오른쪽 X축에는 배치. 음. 그러니까 한 타임당 유저를 얼마나 처리할 거냐. 음. 라는 이 배치 사이즈와 그것 때문에 이제 걸리는 시간, 이거의 함수를 얘가 이제 그려보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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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요 앞에 있는 이 텀들에서 저희가 이제 산수를 해요. 네. T 컴퓨트는 사실은 여기 배치의 선형 함수일 테니까 얘가 이렇게 그쵸. 선형으로 그린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메모리 타임의 이 토탈 메모리 로딩하는 타임은 그냥 한 번 로딩하면은 그 다음은 계속 꺼내서 쓸 수 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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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굉장히 큰 인투이션이 하나 들어있죠. 음. 이 메모리를 한 번 올리고 나면 얘는 오래 쓰면 쓸수록 사실은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이 표현으로는 이제 아몰타이즈 한다고 분할 상각한다는 얘기를 회계 용어를 끌어와서 쓰는데 예.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아몰타이즈가 여러 번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요 KV 패치를 갖고 오는 시간이죠. 예. 예. 근데 이거는 KV 패치가 배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KV 패치를 로딩하는 시간은 길어질 테니까 얘도 왜 그럼 컴퓨터보다 아래 그렸냐 이건 그냥 이 사람 맘이에요. 대충 이런 정도로 이 패치 타임이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엔토탈하고 엔액티브가 다르긴 한데 그냥 퉁쳐서 한 거죠. 그렇죠. 퉁쳐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컴퓨트에는 사실은 엔토탈은 영향을 미치진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엔토탈은 메모리 쪽 변수지 컴퓨팅 할 때는 저 토탈 메모리가 컴퓨팅 하는 시간에 어떠한 영향도 안 주거든요. 왜냐하면 액티브한 것만 계산하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방금 요 아저씨 그래프가 잘 보이게 만들어 보자. 저기가 또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요, 이거 승준님 넘어가기 전에 아까 딥식 이야기에서 봤던 거가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KV 패치 타임과 요 T 컴퓨트 타임 요 두 개의 이 선형 그래프 있잖아요. 그죠? 예. 요 그래프의 기울기 가지고 사실은 시간과 비용을 다 설명하잖아요. 근데 딥식이 예. 얘를 낮췄잖아요. 아래로 쭉 낮춘 거가 그렇죠. 문제인 거죠. 이게 낮춤으로써 모든 이 프론티어 커브가 다 낮아지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이제 교점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제 돈에 관련된 얘기가 하게 되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컴퓨트 파란색 그래프는 아까 컴퓨터에서 왔고 KV 패치와 예. 요 그냥 전체 파라미터를 로딩하는 거에 이 선형함수 요 두 개를 얘가 이제 더하겠죠. 예. 약간 상식적인 차원에서 저도 하드웨어는 잘 모르지만 HBM이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온칩이 아니라 GPU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그러겠죠.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비용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고 저는 이번 세션이 이 하드웨어의 생김새와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이 도는 거에 그거에 어디서 맞물려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스파크를 튀겨주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자, 맞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 그래프로 좀 돌아와 가지고 네. 어렵지만 네. 이게 산수지만 어려워요. 예, 그래서 방금 그렸던 T 컴퓨트와 T 맴을 얘가 이제 여기 그래프에 도식화를 한 거고 예. 예, 방금 이 그린 요 약간 분홍색으로 된 그래프가 KV 패치 이것과 그다음에 이제
이 토탈 파라미터 로딩하는 요 타임, 이 두 개를 그냥 더한 거예요. 예. 예, 두 개를 더하면 사실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게 나오겠죠. 이게 나오는 거죠. 예. 사실상 이게 tmem이죠. 음.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tmem을 아까 맨 앞에서 봤었죠. 우리가 예. 인식하는 토탈 타임은 뭐냐? 여기에 바운딩 된다. 이거의 두 개, 둘 중에 맥스인 거에 바운딩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저 꺾이는 부분이 B가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저 꺾이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하드웨어의 스펙이나 모델의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바뀌겠죠. 그러면 네. 저희가 제일 처음에 했었던 거가 맥스 함수를 놓고서는 둘 중에 어떤 게 큰 거에 바운드 된다는데 T 컴퓨트에 바운드 되는 거와 T mem에 바운드 되는 거가 둘 중에 더 큰 거에서 바운드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게 B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최적의 B점을 잘 결정하면 뭐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예.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네요. 음. 배치가 작을 때는 예. 메모리에 바운드 되고, 예. 그죠? 배치가 커지면 이제 컴퓨터에 바운드 된다라는 인투이션이 나오네요. 예, 의미가.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상 이게 T니까 T는 뭐냐? 레이턴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기다려야 되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떠한 타스크를 시작하더라도 이 웨이트를 다 로딩하는 시간은 기본으로 걸리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레이턴시 로어 바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레이턴시라고 얘기하고 이게 레이턴시 로어 바운드라는 표현을 하고 자, 이 그래프는 이제 레이턴시 그래프입니다. 하나를 더 그려요. 예. 뭐 설명을 방금 저희가 했었던 설명들을 여기서 해요. 레이턴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사이에 했었던 설명들이 이거예요. 이런 승준님과 저와 방금 나눈 대화 같도록 예. 그럼 어텐션 뭐가 줄어들면 저게 줄어드는 거냐, 뭐 늘어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립니다. 코스트. 예. 토큰당 코스트인 거예요. 근데 이거죠. 예. B가 나누기로 들어갔네요. 그렇죠. 예. 결국은 이게 이거를 전체 시간을 배치로 나눈 거니까 이게 얼마만큼 처리했냐,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처리했냐라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죠? 그럼 이것도 역시 이제 B, X축은 그대로 놔두고 이 그래프의 Y만 다시 바꾸는 거죠. 예. 산수인데 이 내용을 잘 따라가야 돼요. 네. 예. 그죠? 저 앞에서 T 컴퓨트는 그냥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여기서는 그냥 쭉 선을 댈 거고 나눠버렸으니까요. 그죠? 그렇죠. 예.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배치부터 T부터 레이턴시부터 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텀들이 머리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서 이걸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 우리는 결론만 떼도 되는 건데 결론을 떼기 위해서 승준님이랑 저랑 오랜만에 생각 토큰을 지금 돌려보기로 한 거니까 뭐 저희 공부한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리죠. T 컴퓨트는 여기 그냥 리니어였으니까 여기에 있는 B 나누기 T니까 그냥 직선이 될 거고 직선이 되고 KV 패시는 이거보다 기울기가 좀 낮은 리니어 그래프니까 그 아래에 그냥 선이 될 거고 그리고 요 메모리는 왼쪽에서 그냥 직선이었으니까 이걸 B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요 파라볼라가 되겠죠.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그 T 컴퓨트는 그냥 정해져 있고 T 메모리가 사실은 이 KB 패치와 이거의 합이니까 그럼 여기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당연하겠지만 위에 한 줄이 더 생기겠죠. 예. 위에 한 줄이 더 생기는 게 사실상은 이제 T 메모리의 바운드인 거고. 예. 맥스로 계산해 보면 이 정해는 걸리는 시간은 T는 항상 컴퓨트 바운드와 이 메모리 바운드에서 더 오래 걸리는 거에 제약된다, 바운드 된다라는 게 이제 원래 처음에 출발의 전제였으니까. 근데 이거 비슷한 거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거가 젠슨왕 이번 GTC 키노트에도 토큰 이코노믹스 부분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네. 다 똑같지 않을까요? 예. 네. 그래서 얘를 그냥 계산을 해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예. 이 토큰 가격은 이게 가격이죠. 이제 그 세로축은 코스트가 됐습니다. 토큰당 코스트. 토큰당 코스트는
배치가 낮으면 되게 비싸고, 음, 배치가 어느 정도가 되면 이 컴퓨트 바운드에 이제 얘 때문에 더 많아지는 거죠. 그죠? 음, 여기에 바운드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은 이 다음 장으로 나가는 건데, 음, 이 지점을 어디로 놓냐에 따라서 음. 옵티마이얼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죠. 저는 이 부분은, 이 다음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예, 어, 예,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아, 저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는, 음, 예, 우리가 계산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저도 알게 됐고, 얘를 이해하고 나면은 사실은 IDC 가격이 하드웨어 가격을 저만큼 투입하고 제가 토큰당 얼마를 생성하는데 그 가격을 뭐 인풋 토큰당 뭐 100만 토큰당 5불을 받고 그다음에 아웃풋 토큰은 뭐 10불을 15불을 받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음, 그 프론티어 랩들의 인퍼런스 팜의 어떤 경제성, 수율 이런 것들이 계산될 수 있겠다. 예, 이분들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 거잖아요. 일종의 가격 보고. 그렇죠. 네. 예. 그거 하는 것들에 대한 관점이 저도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예. 음,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준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논의를 하면서, 아, 배치를 몇 개로 하는 게 최선인지, 음, 음, 계산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계산이 정확하진 않아요. 거듭 얘기하지만, 그쵸. 이분들도 이제 루프라인 애널리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냥 천장에 어렴풋한 선을 가지고 그 큰 생각 실험을 해보는 거지 정확한 계산은 아니란 얘기를 중간중간 몇 번을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다음 할 때 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게 계산이 되는데, 네, 저기 루트 씌운 부분도 사실 재밌긴 했는데. 네, 스파스 어텐션 예, 스파스 부분인 것 어텐션 같아요. 때문에. 네, 그 얘기 이제 또 뒤에 가서 한 번만 하죠. Uh, 여기서 결국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균형이 되고 이 스루풋을 맥시마이즈 하는 지점은 컴퓨팅하는 시간과 메모리 하는 시간이 같아지면 그 두 개가 조화롭게 티키타카를 이룰 테니 음, 그 지점으로 배치 사이즈를 맥시마이즈를 하면 되겠다.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간단한 수식 하나를 이제 가져옵니다. 얘 어디 갔냐? 예. 여기서 요 메모리 밴드위스와 N 토탈은 이 TMM에서 어텐션 부분 싹 떼내버리고 그냥 이것만 가져온 거예요. 어텐션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큰 부분인데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얘 떼버려요. 지금 뭔가 이퀄로 났는데요. 등식으로. 그니까요. 네. 이건 T 컴퓨시고 이게 T 맴이잖아요. 예, 같은 네. 시간이니까. 그렇죠. 예. 메모리 타임에서 여기에 B 함수가 여기 들어있는데 걔를 떼버리고 그냥 편의를 위해서 이 두 개를 동치로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퀘이션이 된 거잖아요. 네네 산수가 나오는 거죠. 네. 이 산수가 나오는 거죠. 이거 플롭스 아래로 가고 이렇게 자리를 바꾼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예. B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해버리고 나니까 사실상은 전체 로딩되는 이 파라미터 숫자에서 액티베이션 되는 파라미터의 숫자의 비율이 나오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든 거잖아요. 스파시티. 그렇죠. 저희가 딥식 논문과 키미 논문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스파시티 얘기인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스파시티에 대해서는 논문이 많아요. 그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이해는 못 하겠는데 그게 넓히고 전체 파라미터의 크기를 키우고 스파시티를 늘려가지고 그냥 액티베이트 되는 파라미터를 소수로 만들더라도 성능상의 개인이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발견한 거잖아요. 휴리스틱 같은 거지만 뭔가 있겠죠. 아직 네. 모르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실상 방금 승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항은 스파시티가 되는 거고 왼쪽에 있는 항이 이제 플랍스 오버 메모리 밴드위스인데 그죠? 플랍스도 사실은 하드웨어에서 그쵸. 다 정해지는 숫자고 메모리 밴드위스도 그냥 다 정해지는 숫자거든요. 정해지는 숫자죠. 네.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H100, H200, 뭐 G200, G300, 뭐 루빈 이렇게 가면서 모든 숫자는 다 좋아져요. 플롭스도 좋아지고 HBM 용량도 커지고 그리고 HBM의 밴드위스도 커져요. 근데 이게 재밌게도 이 숫자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도 그냥 게스티메이션을 하는데
플랍스 오버 메모리 밴드위스의 크기는 하드웨어가 계속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예, 음, 그쵸? 일단 FP4를 균형이 가정했을 있다는 때, 거예요. 예, 약 300의 배율을 여기서 300이 유지하고 나왔구나. 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300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죠. 이게 뭐 약간 매직 넘버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300이라고.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B 계산이 그냥 되는 거죠. 예. 배치 계산이. 음. 예. 그래서 얼마가 B는 나오냐? 저 300이라는 숫자와 스파시티를 곱한 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스파시티를 나눈 숫자여야 되는 거죠. 그쵸, 스파시티는 그쵸. 분수니까. 예를 들어 최신 스파시티가 막 8분의 1에서 12분의 1 되니까 예를 들어 8분의 1이다 계산해 보면 그렇죠. 배치가 네. 83 2400? 예, 이게 아마 딥식 V3A로 하지 않았어요? 네, V3A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2400이다. 그쵸. 8이니까. 예. 맞아요. 아마 저희가 올해 중반을 넘어가고 내년 초반이 되면 사실은 그냥 MOE 관련한 이런 게스티메이션이 아니라 스파스 음. 어텐션까지 계산된 그것들을 논의하고 있겠죠.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저는 딥식 V4를 지금 메인 모델로 쓰고 있거든요. 물론 코덱스 그래요? 돌릴 때는 GPT 5.5 쓰는데 제가 그냥 일반 업무를 하고 제 이맥스에서 부르는 모델은 딥식 V4를 붙여서 한번 쓰고 있거든요. 좋아요. 예. 뭐 이게 오퍼스급이다, 무급이다라는 말은 못하지만 확실한 건 소넷보단 좋아요. 확실히. 그래요? API로 네네. 쓰시는 거예요? API를 아니면은 쓰죠. API. API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딥식이. 음. 예. 지금 또 출시 기념 할인까지 하고 있어서 더 싼데 음. 제가 2불 걸어놨는데 2불 다 쓰기도 힘들어요. 이 어. 코딩 워크로드를 돌리지 않는 한 제가 그냥 제 거 막 그 티키타카 해가지고 제 거 그 이맥스 롬 노트에서 돌리는 걸로는 지금 1불도 다 못 썼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다시 이 메인으로 돌아오면은 저 배치를 몇 개로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 오늘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건데 그냥 스파시티를 높이면 배치를 높게 쓸 수 있다. 예. 배치를 높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한 사이클당 서빙할 수 있는 유저의 숫자를 훨씬 늘릴 수 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럼 어차피 GPU를 사서 엔비디아한테 준 돈과 단위 시간당 들어가는 전기세는 고정이니 결국은 그냥 프론티어 랩 입장에서는 얘가 풀리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유저를 서빙하는 게 무조건 이익이란 얘기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의 유저를 못 모으는 데는 불리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은 기계를 트래픽에 쓰더라도. 뭐 다 놀고 있는 거죠. 감가상각 계속 때려 맞으면서 사실상 못 도는 거니까. 예. 뭐 그런 계산들을 하죠. B에서 스파시티 계산을 하고 예. 그 이야기를 한참 하고 광고 들어가죠. 예. 광고도 재밌게 했어요. 예, 이 광고 하는 회사가 제인 스트릿이라는 회사인데 예. 그거거든요. 퀀트 회사거든요. 그냥 알고리즘으로 돈 버는 회사인데 돈 잘 벌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저 기차 얘기 좀 전에 기차 얘기였죠. 기차 얘기. 네, 이 얘기를 하죠. 그 인퍼런스를 할 때 한 번의 연산 사이클, 이 클럭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는 모르는데 얘가 20ms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한 배치를 채워서 그 배치를 연산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저 위에 프리필이면 LMED가 없을 거고 디코드한 거면 LMED가 있을 거고 해가지고 막 값들이 나올 거잖아요. 예. 이 앞에 승강장에서 토큰들이 탔으면 걔가 한번 쫙 다 연산을 하고 저 위에 이제 그 승강장에서 내리는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20ms이 되도록 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텐서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합쳐서 20ms인 거죠. 네, 근데 그 20ms의 그냥 그 바운드를 결정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얘가 이제 지금 여기 썼는데 메모리 용량을 이 밴드위스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헷갈리는 게 계산이 아니라 패치만 지금 이거 생각하는 거였나요? 패치를 포함한 건가요? 패치와 계산을 다 포함한 거죠. 왜냐하면 메모리 로딩과 컴퓨트는 항상 동시에 도니까. 예. 그 메모리 컴퓨터보다는 메모리가 느린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 써 있잖아요. 300의 차이가 있잖아요. 플롭스가 훨씬 빠르고 메모리 왔다 갔다 하는 건 느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비율이 30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니, 음, 그죠?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얘는 이 한 번에 연산이 일어나는 그 사이클을 뭘 기준으로 짜면 좋냐라는 거에서 이 아저씨도 게스티메이션으로 엄청 많이 써요. 음. 예, 갖고 게스 플러스 와가지고. 이스티메이션이 맞아요, 게스티메이션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드레인 타임이라는 음, 그 용어를 가져옵니다. 예, 드레인 음, 타임이 HBM 메모리가 288기가인데 GB 300 기준으로 300에서. 예, 걔 밴드위스가 이제 20 테라바이트 퍼 섹이니까 얘를 바이트죠, 비트 아니고. 바이트요. 예. 바이, 나눠 보니 저게 그럼 이제 그 위가 바이, 용량이니까 예, 비가 날아가네. 예, 그러면 분자로 그 세컨드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세컨드가 20ms다. 그 최신 약, GPU들은 15, 그다음에 옛날 것들은 40인데 그 비율 때문에 대략 20에서 30ms 정도가 이게 유지가 된다. 300에서 20 나누면은 어쨌든, 예. 네네네네. 300에서 20 나눈 거니까 저긴 15가 돼야 맞죠. 예. 그쵸, 그쵸. 예. 네. 근데 근데 이제 하여튼 왔다 얘가 갔다 한다는 거죠. 퉁쳐서 20에서 30ms 정도가 이 HBM이 전체 메모리를 한 번 다 읽어내는 시간이다. 음, 예. 그러니까 그 20ms이니 그 20ms를 기준으로 이 한 사이클을 짜면 음, 되겠다. 음, 라는 거를 만든 거죠. 예. 그쵸. 네. 그 안에 웨이트도 끌어와야 되고, 배치도 만들어서 채워 넣어야 되고, 그런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항상 트레인 쪽에만 관심이 많아서 인퍼런스 쪽에서 이 하드웨어와 어떤 식으로 조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최근까지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젠슨 황의 FP4가 어떻게 됐고 뭐가 됐고 그러면 내가 클로드 코드 200불이면 얼마 쓸 수 있냐까지만 생각이 나지. 예.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요번에 이거 하면서 저도 빡세게 한번 계산을 다 해본 케이스가 됐네요. 요 편을 보고 나서 이 전편인 젠순왕 편을 보면 또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얘기의 핵심으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음, 그래서 최근에 어떤 여기서 그 라이너와 드와케시가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챗 GPT와 클로드한테 이 내용들을 주면서 저한테 이것저것들을 가르치게 하면서 음, 그 최신 서빙 아키텍처, VLLM과 SGLang이나 이런 데들이 안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 맞춰서 AI가 저를 한번 싹 가르쳐 줬거든요. 어우, 놀라웠어요, 놀라웠어요. 근데 이제 핵심만 놓고 보면 결국은 20ms에 한 번씩 어떤 연산을 수행하는데 그 연산에 얼마만큼의 배치를 채워 넣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한 2400에서 뭐 한 3000. 예. 이제 뭐 심하게 요약을 하면 결국은 20ms에 한 번씩 이 출발하는 연산 열차에 배치의 최적치는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저 배치를 어떻게 놓치지 않고 꽉꽉 채워서 보낼 것이냐. 예. 그럼 유저들이 막 몇만 명, 몇천 명씩이 동시에 접속을 하고 그들이 어디 클라우드에 거는 워크로드는 정말 다양하잖아요. 누구는 클로드 코드를 갖고 오고, 누구는 안녕하세요 가져오고, 누구는 뭐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워크로드가 오는데, 걔를 어떤 식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야 이 각각의 렉에 있는 열차들이 매 20ms 토큰을 꽉꽉 채운 상태로 돌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알고리즘적인 개선이 VLLM이나 그 어디죠? SGLang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배치별로 케이블 캐시가 다 달라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페이지 어텐션으로 메모리 용량을 줄이면서 그 각각의 그 토큰들이 홀딩하고 있는 KB 푸시 포인터들을 효율적으로 가져다줘서 한 번에 연산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돼 있고 그다음에 디코딩 과정에서는 사실 인풋이 하나씩만 들어오는데 프리필 과정에서는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프리필과 디코드를 하나의 워크로드에서 어떻게 동시에 처리할 것이냐. 그럼 프리필이 굉장히 길어지면 사실은 하나짜리 디코딩 하는 애들이 거기에 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프리필도
5만짜리 토큰이 들어오더라도 걔를 굉장히 잘게 쪼개서 여기저기 넣더라고요. 예. 음. 그렇게 넣어서 그걸 이제 청크드 프리필이라고 부르던데, 예. 그런 근데 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2,400, 유저가 2,400이라는 거 아니에요? 유저는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예, 예, 아니에요. 배치가 2,400이다라고 하면요. 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한 유저가 만약 디코딩 단계에서 사실 그 정확한 숫자는 하드웨어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예, 메모리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겠지만 2,400 배치인데 그게 모두가 다 디코딩이다 음. 라고 하면 그냥 2,400 바이트예요. 음. 음. 예. 그러면은 그 비싼 거를 2,400명이 동접해서 쓴다는 거는, 근데 이제 트레인마다니까. 그렇죠. 트레인마다 한 사이클마다 2,400명씩이 탄다는 거고. 그쵸, 근데 그쵸. 만약에 2,400 바이트로 그냥 그 랭스는 정해놔요.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컴퓨테이션은 규격화시켜서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음. 반면에 KV 캐시 같은 경우에는 유저마다 너무 상황이 다르거든요. 음. 누구는 짧고 누구는 길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그쵸. 그 어느 정도의 워크로드가 이상이 되면 사실은 음. 메모리 바운드인 거죠. KV 캐시 때문에 다. 컴퓨터 그러네요. 바운드가 아닌 메모리 바운드 문제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 앞단에서 푼 거는 그 컴퓨터 바운드 되는 거에 대한 수식이었던 거군요. 네. 300 곱하기 스파르시티.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그 보이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예, 넘어가 예, 보면 네. 예. 네. 이야기가 이제 중간중간에 좀 뛰긴 했는데 그 VLLM이랑 SGLang이랑 이런 것들이 얘를 옵티마이즈 하기 위해서 정말 극악의 어떤 음. 컨시더레이션들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거고. 네. 그리고 프론티어 랩들의 진짜 어떤 그들의 자산, 모트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엔지니어링 인프라 능력인 것 같아요. 음. 이 엔지니어링 인프라 능력이 가장 핵심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드웨어를 잘 이해하고 사용자의 워크로드를 잘 해서 얘 서빙 스루풋을 늘릴 수 있느냐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밖에 다 공유하진 않고 있죠. 이 워크로드별로 어떤 워크로드는 사실은 뭐 안녕하세요 뭐 해서 굉장히 짧은 컨텍스트 랭스들이 막 떨어지는 그런 워크로드가 있을 수 있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유저 숫자를 늘려받을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러면 싸줘야죠. 그쵸?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막 어떤 저희가 청크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컨텍스트 랭스가 길어지는 워크로드,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뭐 막 1000K에서 뭐 몇만 K 정도까지는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유저들을 태우는 것들이, 그러니까 유저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단위 렉당 컴퓨테이션과 메모리가 한정돼 있다고 할 때 인풋이 짧은 유저들은 유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인풋이 긴 유저들은 유저를 적게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정해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긴 컨텍스트가 됐을 때 사실은 이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거를 이제 심하게 요약해 보면 컴퓨트와 KV 캐시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점을 넘어서고 나면 사실은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이죠? 예. 컴퓨테이션에 남아도는 시점이 되는 거죠. 컴퓨테이션은 막 아무리 빨라지더라도 예, 메모리가 거기에 그 따라가질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속도가 다 메모리 바운드로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 생기는데 KV 캐시의 길이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이분들이 추정하건대 그 옵티멀 포인트가 200K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가격을 그렇게 정했다는 거에서 역산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200K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같은 워크로드에서 처리해도 그게 큰 차질은 안 줄 정도로 옵티마이즈가 돼 있는데 200K가 넘어가면 걔를 처리하기 위해서 유저 숫자를 현저하게 적게 받아야 하는 그런 이 GPU 클러스터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많은 코딩 워크로드나 이런 것들이나가 그쪽으로 배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는 사실은 이
제공자 입장에서는 좀 비싸게 받아야 되는 그런 그렇죠. 영역인 거죠. 네. 음. 음, 그러니까 뭐 이건 경제성의 원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정된 이런 자원을 것들을 갖고 있으면요. 가지고 네. 역산을 주룩주룩 해보면 뭐 구글에서도 우리가 초당 몇 토큰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 가끔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잖아요. 음. 그죠? 그럼 발표하는 것들을 이 계산을 해보고 역산을 해보면 렉 한 대가 전체 이 토큰 처리하는 거에 약 1000분의 1 이 렉 한 대, 그러니까 결국 렉이 1000대쯤 있을 거다라는 추정도 해볼 수 있는 거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요 두 거를. 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가격을 비용 근처에서 선정하고, 왜냐면 경쟁의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역산이 가능하다. 뭐 그런 뉘앙스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프론티어 랩들이 의도치 않게 지금 정보를 주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API 가격으로 내세우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예. 걔네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종의 토큰 이코노믹스, 예. 그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그 캐시의 가격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막 클로드 코드로 작업을 하고 있어. 그럼 그 작업하는 걸 계속하고 있을 때는 사실상은 KV 캐시가 어떤 기계에 HBM에 올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작업들은 계속 그 기계로 보내는 게 무조건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제가 잠깐 물 마시러 온 사이에도 얘가 1분 내에 올지 30초 내에 올지 10분 내에 올지 사실은 그 AI는 GPU 팜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 어떠한 기간 동안 예를 들어 1분은 HBM에서 그걸 잡고 있는 거죠. 메모리에서 그냥 기다리는 게 얘를 없애고 다른 유저의 워크로드를 받아버리는 것보다는 더 이익인 상황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캐시 전략인데, 예. 그래서 HBM에 있으면은 바로 히트가 되는 거고. 근데 제가 한 10분 놀다 왔어요. 그러면 얘를 10분 동안 HBM을 잡고 있는 거는 또 그들에게 손해니까 내려버리는 그렇죠. 거고. 내려버리는 단계가 이제 CPU 옆에 있는 D램으로 내리는 거 1단계. 플래시 드라이브에 올리는 게 2단계. 아니면은 진짜 전통적인 그 HDD에 내버리는 게 뭐 네. 4단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마저도 다 시간이 익스파이어 돼버리고 나면 싹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캐시 가격들이 쭉 다 달라지는 형태도 사실 이런 다이나믹스 있는 거고. 저희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게 AI 뭐 신기하다 뭐 하다라고 하더라도 클로드 코드를 본격적으로 쓰기 전까지는 저는 다 애들 장난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챗GPT에다 넣고 뭐 넣고 하는 것들이 보면 워크로드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사실 클로드 코드 나오고 코덱스 나오고 하면서 이 애들이 쓰는 인퍼런스 양이 정말 어마어마해졌잖아요. 네. 그리고 뭐 생각 토큰도 엄청 돌리고, 소트 토큰, 리즈닝 토큰도 엄청 돌리고, 그다음 중간에 툴콜 한번 갔다 오면 툴콜이 읽어오는 정보도 전부 다 프리필 해야 되는 데이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를 어떻게 매니지 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이제 보틀넥이 돼버리고, 그것들이 가장 큰 어떤 뭐 기술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델 트레이닝 하는 거랑 별 상관이 없는 완전히 추론과 서빙의 인프라스트럭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 중요한 어떤 핵심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2시간 강연 중에 앞에 30분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 30분 본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는데 뒤에가 이제 사실은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더 재미난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번 그거는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드와케시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콘텐츠예요, 솔직히. 예. 자, 그래서- 그러면 한번 승주님. 예, 드와케시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 또 재미있었어요. 네, 그래서 드와케시가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플래시카드를 만들어서 한 거를 제가 번역을 코덱스 시켜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거에 한국어 버전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자기가 맞춰보려고 이런 것들을 문제를 스스로 내고서는 알고 있나 모르나 그런 걸 확인하나 봐요. 이거 저희 다뤘었죠. 네,
한 번의 시간 방정식은 포워드 패스 한 번의 시간의 방정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T 컴퓨터의 방정식은 무엇인가? 종선님이 네. 열심히 설명해 네네. 주셨는데 네. 암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근데 알고 있음. 뭐 네. 들어갔었죠? 네. 뭐 들어갔었죠? 요거 N. 액티브랑 플러스. 그쵸. 네네. 네. 배치 그다음에 곱하기 액티브. 예, 이거를 네. 그러니까 드와키치도 제일 중요한 거로 네. 메뉴에 세 개로 꼽은 거죠. Tmem. 네. 여기는 조금 더 길어졌었죠. 시퀀스 랭스 있고, 그쵸, 요거. 그다음에 레이턴시 선을 그려보라. 이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얘기했었죠. 요거. 네. 그릴 수 있는 거죠, 이제. 투, 예. 배치, 웨이트 배치, 네. 로어 바운드. 이게 왜 어디서 오나? 로어 바운드 얘기했었죠. 뭐였죠? 네. 그 로딩하는 타임이 로어 메모리, 바운드죠. 그쵸. 네. 메모리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자기도 계속 공부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요 내용이 강의 어느 We said that 부분인가 the big effect you can get is like some trade-off in latency 뭐 versus 이런 거를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네. 좋네요. 참 이런 원하는 것들이 도하켓이도 이걸 딸깍으로 만들었는데 그죠? 승주님은 그걸 또 가져와서 이거 하는 걸 또 딸깍딸깍인 딸깍 거죠. 했고 딸깍딸깍. 예. 네.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이거를 오늘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돼서 책임질을 했잖아요. 알고 있는 네. 것들을 얘기해보고 음. 이게 없으면은 사실 금방 날아가는 거긴 해요. 네. 이거 만들었다고 내 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간만에 좀 머리에 열나는 생각 토큰이 많이 쓰이는 세션이었어요. 네, 그렇죠. 항상 뭐가 어떻다 저떻다라고 하면서 인스트럭트 모델 형태로 항상 했었는데 간만에 진하게 생각 토큰을 많이 쓰는 그런 세션이었습니다. 후반부에 이런 내용도 사실 재미있어요. 중반부였나? 예, 네, 뭐 중반부요. 버블이 왜 생기나. 트레이닝에서의 중반부. 그렇죠. 이런 것들이 6이 왜 나왔나 이런 것들도 재미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네. 소개해드리고 맞아요. 사실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앞에서 너무 다 써버려서 뒤에 있는 네.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드와캐시를 직접 따라가면서 한 번씩 해보시면은 더 재밌는 내용들 몇 개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정말 마무리로 광고 하나를 하겠습니다. 아, 네네. 어린이날 즈음인데요. 저 어린이 전시 하나를 오래간만에 해서 여기 경기도에 있는 상상 캠퍼스 수원 쪽에 있는 곳에서 체험 전시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승주님이 참여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끝부분에 그 코스를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네. 만들어 봤습니다. 음, 그래서 손으로 물론 이것도 AI들의 힘을 빌어서 만든 건데 이렇게 손을 뻗쳐가지고 행성이라던가 항성 같은 것들을 조금 다뤄볼 수 있게 하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뭐 건드리면은 됐다가 이제 저걸 조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서는 여기 이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먹을 쥐고 기다리면 다시 새로운 항성계가 만들어지는 네. 그런 거를 만들어 봤었는데요. 네네. 그런 거를 해봤다 정도 광고 네. 한번 드리고 오늘 긴 시간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승주님이 만든 작품인 거죠, 저게? 그렇죠. 전시가 되어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승주님의 본업이 또 미디어 아티스트시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하셨고 지금 전시 중에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긴 시간 네, 공부를 오늘 많이 내용이 했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네. 저희도 머리에 열이 나고 음. 이 드와캐시 팟캐스트가 참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항상 어떻게 더 좀 이 지식의 프론티어를 더 전진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좀 쉽게 이야기해서 대중에게 전달해야 하는지 뭔가 명확하게 좀 포지션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긴 시간 탐구의 과정이었는데요. 그 드와캐시가 최근에 NIT에 또 그 기사로 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요. 네. 인터뷰이 한 명 만나면 2주 정도를 공부를 한대요. 네. 그거를 제가 약간 번역을 해놨는데 막 어떻게 이 드와캐시가 이런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이유가 다른 누구도 못할 만한 질문을 해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드와캐시가 공부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해서도 좀 오늘의 그 맥락에서 한 층위가 더 있다고 하면 이런 걸 어떻게 파고들었을까? 드와캐시가 이런 걸 어떻게 공부해냈을까 하는 것도 살펴보시는 포인트가 되실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이제 좀 마무리로 잡았습니다. 네, 덕분에 저희도 휴일에 머리에 땀나게 공부를 한번 해봤고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휴일에 놀지 않고 일했다 정도. 네, 네. 자, 그럼 또 남은 휴일 푹 네. 쉬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세요.